반가. 안녕하세요. 여다나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시험 대비 여기서 다 나온다 200문제. 이번 시간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제 강의는 추석에도 계속해서 오전 6시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주택임대차 신고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이 있는데요.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양평군, 가평군, 청평군은 신고 대상이죠. 자, 그리고 신고 의무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만 의무가 있고요.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의무 없고요. 개업공개사도 해제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30일 이내에. 자, 그러면 41번 틀린 것인데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또는입니다. 또는.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지문, 임대차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4번이 틀렸죠.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 없다. 부동산거래 신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원래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개업공개사들이 정부가 정책 실패해놓고 왜 우리 개업공개사들에게만 지금 의무만 떠안기느냐, 공짜로 보수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니까 이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신고나 해제신고는 할 의무 없습니다. 5번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4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시험에 역시 한 문제 나오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1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죠. 지정을 해주는 거는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2번에 3개월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4번에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에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 프린트 55번에 7번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이고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4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계약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거짓계약서 작성한 경우 5번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X네요. 거짓계약서 작성에도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징역 벌금 대상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4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 표를 내드렸었는데요. 그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서는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제도 중요하죠. 그 정부의 생각은 물론 전임 정부에서 이게 제정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별로.
분기별이라고 하면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15일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15번에 보면 15일이 아니라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8번에 보면 15일이라는 숫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5번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 중개상물 될 수 없죠.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이건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요거는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이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 소위 권리금입니다. 이게 권리금.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가소유, 지자체 소유 이거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에 있는 이 권리금, 미음에 있는 금전채권 요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해도 되고 또 0.9%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죠.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